안녕하세요. 찬이 엄마입니다. 42살이 조금 넘었던 찬이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었죠. 생후 6개월이던 동생 허니는 온종일 엄마 가슴팍에 매달려 지내고 찬이는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며 저희 부부는 생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눈물만 흘리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보통 아이들처럼 즐겁게 육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찬이를 위해 같이 책을 읽어주고 병실에서도 합숙용 교구를 가지고 하하호호 웃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하늘도 우리 열심에 감동한 걸까요? 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찬이는 4년간의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찬이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도 마음껏 웃고 뛰노는 행복한 7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하루라는 NGO 단체랑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거든요. 육아 사연 함께 나누는 이벤트였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소아암 걸린 아이, 그 아이가 그 죽음의 사투를 벌여서 이제 4년간의 항암 치료를 이겨낸 그 아이의 사연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아이 찬이가 바로 영재호 심리발달센터의 아이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딱 잡고 왔을 때 어떠셨어요? 찬이가 처음 왔을 때 환자복을 입고 왔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면역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 걸릴 수 있다고 병원 밖을 못 나가게 했었는데 정말 엄마의 결심이 있어서 무릅쓰고 왔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아이고 또 저희 중에도 이렇게 여러 병에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친구를 조금 희망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사연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이렇게 채택하게 됐고 또 찬이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꾸준히 했고요. 볼수 이식 할 때도 한 4시간 정도를 볼수 이식을 한대요. 아빠가 2시간 정도 동화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2시간 정도 동화책을 읽어줘서 그 아픈 시간을 견디도록 했는데 아빠가 하다가 병실 밖을 뛰쳐나갔대요. 더 이상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돈은 벌어오라 그러면 벌어올 텐데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동화책을 혼자서 4시간을 읽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 게 이 동화 속에 있는 내용들 또 이 친구들 우리 찬이는 병실 밖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꼭 동화 속에 있는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글을 깨우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데 소개를 받고 오셨지만 정말 찬이 엄마의 결정이 저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찬이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살 거야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우리가 말로는 너는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 두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 그 아이나 그 엄마가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눈을 뜨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넌 살 거야. 축복 네. 같은 말이죠. 네. 그럼요. 네.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이 되만큼. 네. 그 아이들이 그 정말 우리가 사탕물을 먹이면서도 이거 먹으면 키가 큰데, 네네, 키가 맞아요. 큰데 라고 네. 하면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느낌을 들면서 자신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찬이한테 해주고 싶었고 저희 상담실에 우리 찬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예찬이라는 친구도 소아암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완치가 됐고요. 네. 백혈병인 친구들도 완치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또 가슴 아픈 나만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도 막 네. 그때 생각이 나셔갖고 울컥울컥. 네. 네. 아까는 사연 미리 읽으시면서
네. 진짜 눈물을 흘렸었어요. 네. 그때 아마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나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이제 애까지 아프면 정말 그 육아는 맞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네. 많이 힘드신 분들 혼자서만 아파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나눠야 돼요. 네, 슬픔은. 나누고 네, 도움을 좀 청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슴 와닿는 것 또 뭐가 있으신지 우리 이명표 대표님. 네, 제가 여기 저는 엄마들이 많이 오는 데인 줄 알았어요. 네, 의외로 아버님이 보내신 사연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승현 아버님인데 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장 이제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거의 다 육아를 다 담당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몇 번이나 샜는지 모르는 그런 아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둘째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생기니까 육아가 저보다 2배가 아니라 3, 4배까지 힘들어졌대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히 자란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과 고대에 보상받는 기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육아를 수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성숙해졌다. 진정한 아빠가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참 이게 여기서도 이제 가슴에 와닿고 새긴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님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만 알므로 있잖아요. 근데 착한 일 해라라고 했는데 알아요 라고 했는데 착한 일 안 하면 그건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빠한테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빠죠. 네. 이런 아빠만 있으면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럼요. 네, 네. 네. 독박육아 괜히 생긴 말이 아니잖아요. 독박육아 맞아요. 결혼은 둘이 하는데 네. 육아는 독박 쓰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건들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막 없어요. 우울해요. 이런 맞아요. 엄마들 많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엄마들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신생아 때부터 맞아요. 기승호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멜라토닌이 항상 부족하고요. 네. 비타민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햇빛을 봐야 비타민 D가 오는데 아이를 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비타민 D 공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그런 영양제, 보충제를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잠 잘 못 자고 먹을 거 제때 못 챙겨 먹고 먹고, 폭식하고 맞아. 살찌고 맞아요. 직장인들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제 퇴근이 네. 늦는 맨날 야근하는 네, 네, 그런 네. 직장인이죠. 네, 영양제 사퇴도 좀 안 받아주고. 네, 챙겨서 먹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이번에 제가 절실히 네. 느끼는 게 엄마들한테 제가 그렇게 우울하면 우울증 약이라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네. 그런데 그 갓난아이를 두고 우울증 약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친정 시간이 엄마도 없죠. 없고 네. 또 친정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누군가가 대신 봐줄 상황이 안 돼서 네네. 남편이 일찍 오는 날 그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대부분 다 남편들도 이제 아직까지 20대 30대 초반인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주말을 마음 놓고 그렇게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또 병원은 문 닫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처방전을 받지 않더라도 영양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정말 아플 정신조차도 없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희라는 네, 분인데 맞아요. 네. 8개월쯤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워킹맘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 데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 데리고 와서 씻기고 또 남편은 또
교대 근무라서 또 야간 근무 때는 또 와서 독박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막 많이 네. 좀 스트레스가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연차를 확 쓰고 제주도로. 제주도로 확 떠났는데 네. 그때가 대단하다. 육아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대요. 네, 네. 그래서 자기도 행복했고 아이도 행복했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죠. 네. 사표 확 쓰고 육아에 대한 사표 한번 쓰고 아이와 함께 주인이 사표 쓴 게 아니라 아내를 사표 쓴 거 아니에요? 아빠를 그러네요. 버린 거 아니야? 그러네요. 네.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훌쩍 떠나서 이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네요. 이분이 이제 사연할 때 4년 연애하고 나서 8년 차인 남편하고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아이랑 의사소통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힘든 게 당연하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 말이 되게 맞더라고요. 맞네요. 남편도 사랑해서 죽고 못 사내서 했는데도 우리가 네.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맞아. 의사소통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럴 때는 공감됐어요. 이 책의 놀이와 이제 네. 보드게임 하면 됩니다. 영재놀이로 놀고 보드게임으로 놀고 보드게임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훌쩍 떠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이를 자기가 보고 네. 척 그 마음을 몰라주면 누가 알지?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엄마들이 네. 내 아이를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자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얼마 안 됐고 나 이때 태어나서 6개월밖에 안 됐어. 나 태어나서 이제 24개월밖에 네. 안 됐어 라고 생각해주면 아직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엄마가 아니면 또 그 아이의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주도 훌쩍 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박은정 님도 네.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맞아요. 어떤 기분으로 대화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준다. 네. 그렇죠. 그렇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획 하고 소리쳤다가 또 마음이 누그러지면 걔한테 막 미안해하고 네.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혼을 낸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의 기분에 기분 따라서 상태, 네. 그걸 혼을 낸 거지.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절대 네. 안 할 수가 없게 없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 잘 때 미안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말씀을 하세요. 미안해. 눈을 뜨고 있을 때. 다들 자고 있을 때 막 걔를 친근하게 네. 생각하면서 내가 아까 소리쳐서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회개기도 그렇게 하고.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이제 눈을 뜨고 있을 때 말을 해줘요. 아까 엄마가 소리쳐서 미안해. 엄마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가 소중한 걸 깨뜨렸거든. 그래서 엄마가 기분 나빠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잘못을 좀 이렇게 사과하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애가 본다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건 아직 눈이 획 덜 돌은 거죠. 눈이 이렇게 획 돌면은 남편이 아이가 옆에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 내 아이가 쳐다보고 있어. 그때 보통 발견을 하시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운 것도 아이가 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왜 싸웠는지 설명하고 엄마는 내일 아빠하고 화해를 할 거야. 라고 화해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싸우는 것만 하고 남편하고 둘이 가서 애 있는 데서 이렇게 싸웠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싸우는 걸 보여줬으면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화해하는 것도 보여줘서 네.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을 그걸 또 깨달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부모로서 이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소장님은 집에 가서 소리 안 치시죠? 되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왜 소리 안 쳐? 내지는이가 치죠. 신성주님이 아이들한테 친절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친절하지 못하지 우는 아이는 다 미워요.
이게 뭐 교육자니까 뭐 맞아요. 소장님이니까라고 하지만 아이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우는 아이와 울지 않는 아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말대로 너무 예쁜 아이도 울면요 시끄럽고 듣기 싫죠. 그럼요. 그런데 항상 미운 행동을 해도 웃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혼내고 싶은데 웃음이 나서 막 정말 뒤돌아서서 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는 많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웃겨줄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웃더라?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네, 지희님이 네. 저도 선천적 희귀난치성 질환 네, 맞아요. 혼자, 혼자서. 네. 혼자 키우고 있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네. 아이는 건강하게 저에게 2번 와줬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영혼을 바쳐 지켜낸 제 아이는 네. 여느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감동이거든요. 감동인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야, 이 아이를 소아 지켜낸. 안병동에서 수교를 보내서 정말 네. 힘들었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간다는 거죠? 네. 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 네. 나은 나은 거죠? 거죠. 네, 지희님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니다. 맞아요. 네.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께 아마 선물이 갈 것 같은. 네. 왜냐면 영유아 시기 때 아이들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성인은 이미 우리가 지금 키가 계속 크지 않잖아요. 네, 네, 뭐 몸무게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어날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한 달 네. 한 달이 다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팠던 그 병도 한 달이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에 대한 그 믿음을 끊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완전 희망 가득 찬 그런 네. 메시지였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또 대표님. 저는 또 아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딸 평소 삼남매. 남편이 맞아, 육아 잘하나? 많이 안 아니 하셨나 그건 봐요. 아닌데 네. 저는 엄마들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 사연이 있으니까 너무 보석 같은 아, 거예요. 네, 맞아요. 게다가 딸 3남매예요. 오, 당장 대단하시네요. 카시트를 3개를 설치해도 불가능한 그런 좁은 차를 딱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덧 아이가 크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이 저를 지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직도 힘들다고 해요. 근데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우울증도 줄어들고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방송 저희가- 작가님이 쓴 것 같아. 네, 그렇죠. 야, 네. 진짜 이게 아빠의 감동적이다. 네, 멘트가 아닌 맞아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일 조금 더 행복하길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사연을 남기셨어요. 네. 34개월 된 아들과 연년생 16개월 된 쌍둥이.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쌍둥이. 연년생 쌍둥이 게다가. 네, 연년생 쌍둥이. 아. 그러니 쉽지 않은 그런 난 거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는 무지지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는 댓글 쓸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지 않을까? 육아가 생지옥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네. 계셨는데 네. 부부 아닐까? 진짜 엄마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쌍둥이도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성향이 다르고 또. 네. 쌍둥이 엄마는 저 멀리서 쌍둥이 유모차만 와도 눈물이 난대요. 그리고 막 나 서로 이해돼. 알아본대요. 쌍둥이 없는데도 이해돼. 그런 네. 쌍둥이 엄마들 굉장히 상담실이 많이 오시는데 네. 그 아이들 둘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얘를 하나를 안고 있으면 제가 또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눈빛이 일반 엄마들하고 좀 달라요. 네. 저는 여기 꼬빅맘이라고 꼬빅맘. 네. 네. 적혀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네. 정말 너무 아까워서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공감도 하게 되네요. 저희 아이도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치료 시작한 지 4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오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 텐데도 씩씩하고 밝게 치료받는 아이를 위해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2번의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다시 태어나 벌써 3번째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저도 더 힘을 내보려 합니다. 이렇듯 힘든 와중에도 그를 깨우치려고 하고 책 읽기를 하려 하는 아이를 보면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네요.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훌륭한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네, 꼬빅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꼭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또 병상에서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병상에서 TV 대신 책 같이 읽고, 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끈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천님은 또 그냥 한마디로 심플하게 네, 엄마의 맞아요.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또 네. 저는 마지막에 그 카멜레온을 조심해. 이분은 본명이에요. 뭘 조심하라는 건가라고 네.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남편이 왕복 4시간을 출퇴근했는데 나중에 월급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돼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를 악물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음. 천연 제품 만드는 자격증을 따서 또 이런 것도 동네 분들도 대상으로 홈스쿨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좋아졌는데 없을 때 많이 먹었던 밥이 계란 비빔밥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직도 8살 딸내미가 그 계란 비빔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티다 보니 희망이 보여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까 소장님이 저한테도 잘 버티라고 하셨는데 버티면 이기는 네, 거예요. 네. 버티는 끝에 희망을 또 찾으면서 또 저희가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힘들 때 먹었던 음식 어떤 네, 맛집보다도 그쵸. 맞아요. 기억에 남는 네, 소울푸드라고 하죠. 네, 기억에 소울푸드.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소울푸드가 맥주였는데 아니었나요? 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나? 작가들답다. 너무 찔러주셔. 나는 교육자라서 술 안 먹어. 아, 정말요? 저도 잘 안 먹는 아, 체질인데 정말 갑자기. 엄마들이 애 딱 자면 딱 네. 정말 맞아. 맥주 한 캔, 혼술해야죠. 네, 맥주 한 캔으로 위로하시는 분들 아니, 와인도 안 드십니까? 아니요. 맞아. 저 자기 전에 꼭 와인 드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또 혼술까지 나왔네요. 뭐 그거라도 해야지 엄마들이 뭐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풀어요? 네.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혼술, 네, 네, 토닥토닥 아니면 밤 맞아. 늦게라도 잘했어. 네네네. 반찬해서 맞아. 막 말아 먹고 하시면서 잘 네, 먹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잘 챙겨 주셨으면. 아, 근데 밤 이렇게 물 말아 먹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희 언니가 되게 이제 천천히 먹고 이랬다가 애 셋을 기르면서 네. 맨날 밥을 말아 먹는데 아빠가 언니 밥 먹는 걸 보고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먹는다고. 아. 근데 너무 습관이 돼갖고 지금도 후루룩 먹는 아이고. 거예요. 예. 근데 꼭 물에 말아서 그냥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짜장면 시킬 시간도 없었고. 네, 저희 조카가 안타깝네요. 그랬어요. 왜 할머니 집에는 짜장면 아저씨가 안 오냐고. 혹시 아저씨가 우리 집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저씨한테 알려줘야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한 그릇 시키면 짜장면 맛이 없어서 안 돼. 아, 그렇구나. 네. 정말 그래서 그냥 물에 말아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많이 말아 드신 그대고. 저는 이제 이문경님의 사연도 기억이 네. 나요. 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아, 굉장히 네네네. 신이 났는데, 맞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다가, 네. 아래층에 가보니까 거기 늦둥이, 5살? 5살짜리가 네, 있어서, 네. 그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뛰었다고. 네.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웃과 잘 공존하는 것도 또 엄마의 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 그 죄인인가요? 맞아. 애기 있는 게 죄인인가요? 가서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 막 늦게 자면 뭐 떼쓰다가 자면 또 막 너무 애 밤늦게 울어서 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놈 아저씨 그 전화 아세요? 이놈 아저씨. 맛있잖아. 한다고? 이놈 아저씨라는 어플이 있어요. 소리 나는 거. 네, 이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하다 안 되면 이놈 아저씨 어플을 켜요. 그럼 진짜로 전화 온 줄 알고 잠이 들거든요. 네. 이놈 아저씨 없으면. 네. 정말. 신세대야. 네. 그거 개발하신 분이 네. 그 아빠였을 것 같아요.
잘 안 자는 아이 아빠. 근데 굉장히 상황별로 있어요. 밥 잘 안 먹을 때, 잠 안 잘 때, 뗐을 때 상황별 누르면 아저씨가 그거에 맞는 멘트를 해주세요. 그렇지. 예. 그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머리 맞대고 만든 어플 같은데요. 이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망태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망태 할아버지. 그게 이놈 아저씨가 이제 이 시대에서 때 이놈 아저씨 어플로 된 거죠. 우리 너무 네. 큰가 봐.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세요? 우리 도깨비였지 그냥. 도깨비 나타나. 그때는 또 도깨비. 도깨비 네. 나타난다는 거. 저희 어렸을 때가 망태 할아버지였죠. 그쵸.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요즘 이제 이놈 아저씨.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는 연령이 좀 앞에 앞에 자 앞에 자 떼고 얘기할까요?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육아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에피소드 없으세요? 애기 키우면서요? 네. 나에게 육아란 땡땡이다. 저는 그 남의 편. 남의 편. 남의 편이 정말 이렇게 왼수 같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지고 네. 정말 혼자서 한다는 이 생각, 정말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네. 정말 나 혼자서 그냥 이 아이를 내가 낳고 차라리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함께 안 해주는 거, 늦게 오는 거, 지금이라도 와서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한숨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게 정말 신혼 초에 너무너무 많이 싸웠고 독방육아의 원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낮에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도와줄 수 있지만 밤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남의 편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그게 안 됐을 때 정말 저녁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저녁에는 정말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해결하고 그래 내가 낳았어.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이 아이의 엄마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를 놓았죠. 지금도 남의 편이지. 그렇죠. 여전히 남의 편. 나는 편은 영원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아이랑 차라리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나누려고 정말 이 고통을 누군가와 나누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나눌 대상이 있으면서 안 해주니까 더 화가 났었는데 차라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혼자 하니까 차라리 또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네. 나중에 아마 좀 소외감 느끼시면 힘드실 텐데. 그쵸. 네. 남의 남자분들이. 편이. 남의 편이. 근데 다 자기가 키웠다 그러죠. 지나보면 또 다 너만 키웠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갓난쟁이 아이를 키울 때는 또 남의 편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잠깐 아이를 봐달라 그래도 금방 울리고 맞아요. 다시 내 손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주고쏘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네.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내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세 명이서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막 떠들면서 하는 소리가 뒤에 들렸어요. 근데 너 남편 못 바꿔. 남편 진짜 안 바뀌어져. 그냥 네가 바꿔.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남편을 바꾸려고 막 무슨 장단구이를 했는데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해피엔딩으로 그냥 야 우리가 그냥 바꾸자. 남편 못 바꾼다 해서 이제 바꿨던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저는 신혼 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림을 한 번도 안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어떤 집안일 하는데 가사 노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너무 노동이다라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가사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래요. 레이저를 안 된다. 이게 가사 놀이로 생각을 하고 즐겨라고 했는데 약간의 분노가 약간 네, 올라가요. 분노가 올라가죠. 네. 굉장히 분업을 해서 저는 이제 신랑이 엔지니어인데 저는 이제 기계를 안 다뤄요. 그래서 쌀 씻는 거는 제가 하지만 밥통을 세팅한다든지 예, 제가 잘 나누네. 예,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어디 남편이 밥을 해. 그래서 저한테 결혼할 때 저한테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겠다고 해갖고 지금도 설거지를 안 시켜요. 네, 설거지 철저하게 본인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업을 하면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딱 잡아야죠. 그래서 서로 이제 레이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사 레이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화장실 청소를 엄청 하는데 신랑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분업화가 되니까 지금은 아예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이제 신랑은 철저하게 물을 주는데 저는 또 한 번도 물 안 주고. 아, 신랑 돈을 벌어오잖아요. 아, 저도 벌어요. 저도 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분업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육아도 좀 잘. 우린 방을 분업화해. 이건 네 방, 이건 내 방. 아, 또 우리는 이렇게. 방을 분업화를 이렇게 하죠. 하나는 국민은행 방, 하나는 기업은행 방. 아, 네. 네,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죠. 네. 통장까지. 네. 거실이 없어야 돼. 빈방이래 치고 이게 방을 넣어놔야 돼. 아, 넣어놔야 돼. 남의 편은 딱 넣어놔야 돼. 밖에서 잠그기도 하시나요? 밥만 딱 볼 때. 네. 그러네요. 저는 육아는 밀당 같아요. 밀당이다. 밀당. 네. 너무 행복한데 너무 지옥 같고 너무 예쁜데 또 너무 또 미울 때도 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말을 또 하니까 거기서도 엄청 이제 머리 쓰잖아요, 애가. 맞아, 그냥. 머리 쓰죠. 그래서 좀 키워놨더니 이제 막.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계속 말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늘 밀당의 연속이다. 연애 때도 이렇게 밀당 안 한 것 같은데. 네. 아이랑. 아이랑 밀당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행복한 밀당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다 네. 피곤해요. 그게 맞아요. 네, 정말 네, 네. 낮에는 용서했던 일이 저녁에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죠. 내가 이제 체력이 방전돼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내가 힘이 있는지 정말 바카스 마셔야 되고요. 달달이 커피, 땡땡 정말 4시 되면 꼭 마셔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살이 찐다 안 찐다는 다음에 문제고 네. 일단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점코라고 해요. 점심 때 먹는 커피를. 점커. 점코를 먹고. 그래서 예를 생각해요. 저희 네. 커피숍에 정말 네. 좋은 커피 제가 비싼 거 사놨는데 야. 안 나가요. 그냥 믹스. 달달이 커피가 네, 맞아요. 짱이에요. 짱. 네. 맞습니다. 육아. 힘내서 육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걸고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네, 이렇게 재밌었어요. 많은 사연이 올 줄 네. 정말 몰랐어요. 요즘에 이런 사연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은데 정말 보이시나요? 아주 두꺼워요. 네. 굉장히 많아요. 아유, 책내도 되겠어요. 정말, 육아 사연으로 맞아요. 네. 보여서.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했지만 자막으로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써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중 10분께 저희가 책과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도 쏩니다. 맞아요. 네. 쏩니다. 핫한 보드게임 네. 맞아요. 쏩니다. 쏩니다. 육아에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재로 심리발달센터 임상훈 소장님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놀러 오시고 청담동에 오면 내 집처럼 네. 여기 들어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맞아요. 이야기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동화책도 써주고 게임도 개발하시는 스토리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버텨주세요. 아, 네. 힘들 때마다 제가 소장님 맞아요. 말씀 생각하고 싸워서 싸웁니다. 이겨주세요. 좀 많이 좀 이렇게 구입도 하시고 또 선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센터에도 있거든요. 네. 네, 아이들이 동시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가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너무나 믿고 또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분이시거든요. 잘 버텨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혼술하시면서 네. 네, 힘든 거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육아하신 엄마들 화이팅 하면서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